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심리치료 전공 연구팀 책임자 박현아이고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숙명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떨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던 제가 성장해서 연구자로 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희 팀은 저와 아동심리치료 전공 석사 졸업생 김현진, 아동복지학과 재학생 김현주, 장태경, 조수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2달간 예비 놀이치료자의 교과외 수련 경험에 대한 탐색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저의 호기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초보 놀이치료자들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놀이치료자들로부터 아동상담센터 인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교 수업 외에 무엇이 놀이치료자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술제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예비 놀이치료자 시기에 교과외 수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초보 놀이치료자 6인의 회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속적 반복 비교 분석법이라는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연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저희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놀이치료자란 처음으로 놀이치료 실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학생 단계의 놀이치료자를 의미하고요. 교과외 수련은 예비 놀이치료자들이 학교 밖 임상 현장에서 직접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고자 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행 연구를 살펴봤을 때 다수의 연구에서 예비 놀이치료자들이 임상을 시작하기 전에 인턴이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수련을 받았다는 보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놀이치료가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원 교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기간 실습만으로는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수의 대학원 교과 과정을 살펴본 결과 아동 심리치료를 교육하는 대학원에서는 평균 2회의 실습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놀이치료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을 기르기에 실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예비 놀이치료자들은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외 수련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놀이치료자들의 수련과 관련된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부 기관에서의 인턴십을 수련 기준에 포함시키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교과외 수련 과정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놀이치료자들 간 훈련받은 내용과 방식이 다양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업 외에도 슈퍼비전, 기능 분석, 동료 및 선후배들과의 교류와 같은 다양한 수련 경험이 놀이치료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했다라는 놀이치료자들의 보고를 고려할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외 수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놀이치료 인턴십의 독특한 양상입니다. 인턴십이란 대학에서 습득한 이론과 업무 현장에서의 체험을 연결하는 교육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놀이치료의 경우 치료적 관계의 특수성과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으로 인해 업무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실습을 하는 것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놀이치료자들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깨 너머로 실무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인턴 과정을 경험한 놀이치료자들은 직접적인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턴 경험이 놀이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놀이치료자로서의 태도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면서 교과외 수련 경험의 교육적 가치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고찰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놀이치료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책이나 수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놀이치료자의 태도, 가치, 행동 양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교과외 수련이 이러한 잠재적 교육을 촉진하는 도구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교과외 수련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놀이 치료자의 교과외 수련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교과외 수련 경험의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잠재적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예비 놀이 치료자는 로네스테드와 스코볼트가 제시한 상담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이들은 이론과 실제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면서 많은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자로서 유능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업 외에 다양한 삶의 원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외 수련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 예비 놀이 치료자들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학교 수업 외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인턴,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 경험을 교과외 수련 경험으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특별히 이거를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이란 대학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비 놀이 치료자들은 교과를 통해 배운 이론을 실제와 통합할 더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하며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외 수련을 병행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놀이 치료자들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정립, 태도, 윤리의식 등을 기르도록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의적 영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할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복되는 잠재적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외 수련 경험 내에 놀이 치료자가 치료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학습하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교과외 수련 경험의 내용과 과정이 어떠하며 그 안에 어떤 잠재적 교육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놀이 치료자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예비 놀이 치료자 시기에 인턴, 자원봉사, 홈티와 같은 교과외 수련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초보 놀이 치료자 6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인턴십이었고 그 외 수련 경험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인턴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경우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참여자의 임상 경력을 기준으로 3명씩 2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여기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자료 분석의 경우에는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료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속적 반복 비교 분석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였고요. 여기 제시된 순서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8개의 구성된 의미, 9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주제 모음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교과외 수련 과정 참여 동기, 현장 경험을 쌓고자 함입니다. 참여자들은 실제 상담에 대한 호기심과 부족한 실무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교과외 수련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놀이치료를 보고 배우면서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석사 1, 2학기생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주된 동기였던 반면에 3, 4학기 학생 또는 졸업생은 호기심과 더불어서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공이 다른 것도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인턴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과외 수련 과정 내용, 시간, 노동력과 배움의 교환입니다. 참여자들은 상담기관의 일원으로 실무를 지원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얻었고, 체계적인 교육 또는 스터디 참여와 같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화면에 참여자들이 보고한 인턴의 업무와 교육 기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추려서 제시하였습니다. 네. 참여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내용의 차이가 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놀이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인턴의 업무는 크게 데스크 업무라고 불리는 것과 놀이치료실 정리 및 아동 돌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놀이치료자들은 상담 시간 중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턴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사이에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기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치료가 끝난 후 다음 상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놀이치료실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양육자 상담 시간에는 아동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해서 치료자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놀이치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교과외 수련이 남긴 것들, 성장의 토대입니다. 참여자들은 교과외 수련을 통해서 치료자의 역할 및 태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론적 교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해당 주제에서는 교과외 수련 경험이 수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치료자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성장의 토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외 수련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이후 성장에 받침이 되어서 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교과외 수련 경험을 통해서 잠재적 교육의 기회에 노출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치료자 역할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상담 실무를 지원하는 과정은 잠재적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상담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면서 상담 기관의 체계와 놀이치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이 놀이치료자로 현장에 나갔을 때 긴장감을 완화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실에서 아동을 만나는 경험 또한 참여자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대기실에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관계의 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고요. 특히 초보 놀이치료자가 되고 보니 치료자로서의 책임과 부담감 없이 아이들과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배움은 숙련자들을 관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숙련 놀이 치료자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참여자들은 치료자로서의 태도를 배웠고요. 실습이나 놀이 치료자로 직접 사례를 맡을 때 이를 모방하면서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사례회의를 통해서 숙련자와 직접 교류하는 것 또한 교과외 수련 과정에 내포된 잠재적 교육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숙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참여자들은 내담자 또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치료자로서의 관점과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숙련자와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책이나 수업만으로는 체득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참여자들한테 가장 큰 배움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내담자를 접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여자들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상적인 놀이치료 환경에 대한 기준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제 졸업한 후에 마주한 임상 현장이 자신이 인턴 때 겪었던 환경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껴서 실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또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현장에서 놀이치료 환경을 구성하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 인턴 기관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외 수련 경험은 교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기관에서 글로만 접했던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검사 도구나 놀잇감을 접하면서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과외 수련의 걸림돌입니다. 참여자들은 교과외 수련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였고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지만 마냥 쉽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교과외 수련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걸림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참여자들은 대학원 생활과 인턴 생활을 병행하는 게 힘들 때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런 어려움은 시험이나 과제가 많은 시기에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 그리고 논문과 실습이 겹치는 3, 4학기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기대한 것과 수련 내용이 다를 때에도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인턴의 업무는 기관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동일 기관이라도 요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만나기보다는 행정 업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이제 예비놀이 치료자들이 서로가 받는 혜택이나 업무의 범위를 공유하면서 비교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본 연구 결과는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실무 경험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었고, 교과외 수련 경험을 통해 잠재적 교육 과정과 그 영향을 조명하였으며, 교과외 수련에 대한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교과외 수련 지원 동기를 통해서 이들이 실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PPT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과외 수련 경험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비 놀이 치료자들은 교과외 수련을 통해서 잠재적 교육의 기회에 노출되었고 이는 초보 시기 적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이 보고한 치료자로서의 태도, 가치관의 습득은 글만으로는 가르치기 어려운 것으로 숙련자라는 역할 모델을 통해서 정의적 영역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교과외 수련 경험이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정의적 영역을 발달시키는 데 유용한 훈련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교육에서 실습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행 연구들과 저희 연구의 차별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 놀이 치료자들이 직접 놀이 치료를 실시하면서 배우게 하는 반면에 교과외 수련은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잠재적 교육이 일어난다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놀이 치료 장면을 관찰하고 숙련자들을 모방할 수 있는 상담 전문 기관에서의 인턴십을 교과 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교과외 수련에 대한 예비 놀이 치료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보여줍니다. 참여자들의 보고를 고려할 때 현재 기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외 수련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훈련 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예비 놀이 치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턴 경험 위주로 제한적인 탐색을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자원봉사나 홈티와 같은 다양한 수련 경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초보 놀이 치료자의 회고 인터뷰로 진행이 되어서 교과의 수련 경험이 초기 적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살펴볼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한 상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재학 중인 예비 놀이 치료자들을 대상으로 교과의 수련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입니다. 본 연구는 예비 놀이 치료자 시기에 경험하는 교과외 수련 경험의 질적 측면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교과외 수련 경험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성장하며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임상 현장 안에서의 잠재적 교육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예비 놀이 치료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